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널스 미네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오늘 저희 취업 꿀팁 3탄 인터뷰 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너무 늦게 업로드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인터뷰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터뷰 가실 때 정말 그 태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니저들이 얘는 어떤 이런 에너지, 이런 바이브가 느껴진다라는 그런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 열정적인 모습, 이 잡을 정말 꼭 원한다. 막 좀 약간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소극적인 모습보다는 되게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시고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시는 게 꼭 좋습니다. 그 인터뷰가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서 거기에 오는 좀 디스어드밴티지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미국 친구들도 모든 친구들이 다 퍼블릭 스피킹이 강한 게 아니고 모든 친구들이 다 인터뷰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그런 불편함을 느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있게 내가 그 친구들보다 좀 영어 하는 게 좀 딸릴 수는 있지만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정말 문제가 없고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꼭 그 잡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사실 시니어 프리셉터십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강사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또 매니저 분들이랑도 좀 이렇게 친목을 좀 쌓으셔가지고 인터뷰 기회를 얻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게 모든 분들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 시니어 프리셉터십 하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좋은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이제 뭐 좋은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운 좋으면 진짜 인터뷰도 그냥 스킵하는 그리고 그 잡을 얻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통 인터뷰는 한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고 저는 이제 제가 뉴그레드 잡을 얻었을 때 저희 인터뷰는 2시간이었는데 정말 길었어요. 그렇게 길게 할 줄 몰랐는데 그래도 이제 그 잡을 제가 잡이 됐으니까 네 다행이죠.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 한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한 30분 정도 하면 그렇게 파악하지는 잘 못해요. 근데 2시간 정도 하니까 그 매니저가 약간 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 미네라는 그 얘는 이런 아이구나 정말 우리 유닛에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제가 이렇게 잘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좀 진정한 모습. 얘가 좀 약간 영어가 딸리더라고. 그때 당시 영어를 더 못했으니까. 일을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을 제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옷차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장, 비즈니스 캐주얼 입으시는 게 좋으시고 저는 이제 보통 정장 바지, 치마보다는 바지. 왜냐면은 치마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좀 바지를 입는 게 조금 더 뭔가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뭐 하얀색 셔츠에다가 이제 정장 자켓을 이렇게 걸쳤는데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좀 덥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켓은 꼭 안 걸치셔도 되고 셔츠 입으시면 좋고요. 저는 이제 보통 하얀색 셔츠를 많이 입었는데 제 친구 말로는 뭐 심리학적으로 파란색이 그 사람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선을 더 끌게 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남색이라든지 이렇게 파란색 셔츠 이런 걸 입고 인터뷰를 한 친구도 있고 결과적으로 또 그 인터뷰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셔츠 때문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뭐 너무 굽 높은 거는 안 신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인터뷰 끝나고 막 유닛 투어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막 구두 소리가 막 또각또각 나면은 좀 불편하죠. 네.
처음에 이제 들어가실 때 웃으시면서 먼저 악수 청하시고 자기 소개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 컨택 정말 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모든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과 아이 컨택 하면서 악수하시면서 자기소개 하는 거 그거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대답할 때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울 보고 많이 연습하시고, 긴장을 했지만 긴장 안 한 척, 자연스럽게 하는 척. 네, 인터뷰를 너무 딱딱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막 농담 삼아서 농담 따먹기 하는 건 안 좋지만 이렇게 가끔 약간 좀 이렇게 유머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면 그 좀 되게 어색하고 좀 긴장된 분위기잖아요, 인터뷰 자체가. 그런 것들 좀 약간 풀어주시는 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그 매니저분들이 막 그렇게 막 딱딱하게 인터뷰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이제 물어본 질문이 이제 뭐 Tell me about yourself 많이 물어보죠. 거기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 오늘 인터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뭐 영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나는 이제 널싱 스쿨 어디를 졸업을 했고 뭐 내가 간호사가 된 이유는 뭐고 거기에 대한 내가 그 간호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고, 그리고 뭐 내가 프리셉터십은 어디서 했는데 거기서 이런 걸 배웠다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이제 그 전에 뭐 어떤 다른 일을 하셨는데 그게 약간 간호사로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내가 뭐 어디서 뭐 서버로 일을 했는데 거기서 뭐 커스터머 서비스를 이렇게 배웠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이 잡을 정말 원하고 내가 진짜 여기에 굿 핏이 될 것 같다, 그런 것들을 꼭 멘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왜 이 병원에서 일하고 싶냐,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좀 약간 리서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병원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런데 가시면은 그 병원의 뭐 밸류라든지 뭐 그 병원에서 원하는 내세우는 그런 페이션 케어 그 철학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서 그런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조금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쓰시면서 나는 이런 나의 널싱 필로소피랑 너네의 그런 거랑 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꼭 이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왜 이 유닛에서 일하고 싶니,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이유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특별히 이제 본인이 내가 이 유닛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 뭐 피디아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뭐 항상 아이들이랑 일하는 게 너무 좋고 뭐 이런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약간 좀 다른 유닛과 약간 비교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뭔가 꼬투리 잡힐 만한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뉴그레드 인터뷰했을 때 제 예전 영상 보시면 제가 이제 인터뷰할 때 뭐 약간 트라우마가 된 경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뉴그레드 ICU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게 제 인생 처음 인터뷰였는데 그때 좀 매니저가 좀 되게 민하게 좀 못됐게 좀 인터뷰를 했었어요. 약간 좀 압박 인터뷰라고 하나요, 한국말로?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좀 태도도 되게 좀 딱딱하고 좀 약간 분위기도 그렇게 이렇게 좋은 그런 것도 아니었고, 말투도 약간 좀 되게 막 좀 약간 쏘는 그런 말투를 가지신 매니저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뭐 왜 ICU에서 일하고 싶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ICU에서의 그 챌린지 뭐 이런 게 나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매니저분이 뭐 medsurg 유닛 가면 챌린지가 없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되게 당황하면서 그 인터뷰를 망쳤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ICU에서 뭐 더 크리티컬 띵킹을 할 수 있다. 뭐 그러면 뭐 medsurg에서는 크리티컬 띵킹이 필요하지 않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꼬투리가 될 만한 그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 좀 약간 제너럴하게 그냥 개인적인 이유를 막 드시면서 뭐 내가 뭐
뭐 프리셉터십 했던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닛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 간호사들한테 나 너무 배운 게 많고 나 꼭 여기서 같이 일해서 배우고 싶고 그 간호사 훌륭한 간호사분들에게 일을 배우고 싶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매니저분들이 다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여태까지 제가 인터뷰했던 것 중에 그분만 좀 되게 그렇게 압박 인터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는데 장점 하나, 단점 하나만 준비하시기보다는 한 장점 한 3개, 단점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너의 장점들이 뭐니? 약점들은 뭐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한 장점 3개, 단점 3개 정도. 장점이야 잘 하실 것 같고, 단점을 얘기를 하실 때는 이게 단점이지만 장점이 될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임 매니지먼트 스킬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왜 타임 매니지먼트 스킬이 부족하냐? 왜냐면 나는 모든 환자들과 이렇게 시간 할애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환자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다른 태스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좀 지연되는 것 같다. 이런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환자들에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 일을 하는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점이 되는 거죠, 결국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단점을 얘기할 때 꼭 마지막에 말을 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이 단점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퍼블릭 스피킹도 저의 단점의 하나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퍼블릭 스피킹이 나한테 단점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임프루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발렌티어로 퍼블릭 스피킹을 하기도 했고 그런 기회를 많이 찾아서 내가 고치려고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처음보다는 퍼블릭 스피킹 스킬이 많이 향상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고 내가 꼭 잘하고 싶은 분야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 같은 거를 많이 생각을 해놓으세요. 환자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클리니컬 가셔가지고 그때 기억 남는 환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런 시나리오 같은 거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약간 그런 거 많이 물어보네. 네가 patient advocate이 된 적이 있냐? 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간호했던 환자분들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얘기하시면서 그걸로 인해서 환자가 나의 케어에 너무 만족을 했고 아니면 그 상황이 좀 더 나아졌다든지 아니면 그 환자한테 땡큐 카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 매니저가 나를 그것 때문에 레커그나이즈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해 놓으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수한 적 있냐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근데 실수 같은 경우에는 대답을 정말 되게 심각한 실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가 낙상했다든지 환자가 pressure ulcer가 생겼다든지 이런 거 그렇게 클리니컬리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내 환자가 낙상을 했는데 그때 인터벤션 어떻게 했고 그 뒤로는 환자 중에 낙상한 환자가 없더라도 매니저분이 듣기에는 좀 그게 되게 병원에서는 되게 큰 일이고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아예 그냥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그 폴리 캣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비운 다음에 한 번에 클램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학생 때 그걸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고서 이제 방을 나갔고 나중에 이제 간호사가 왔더니 이제 바닥에 이제 오줌으로 흥건했던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페이션은 그 환자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페이션한테 harm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
를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실수를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어이없는 실수잖아요.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웃었던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도 좋아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자그마한 실수, 사소한 실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부터는 정말 내가 Foley catheter 비울 때 정말 조심한다. 그 뒤로는 이런 실수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너를 고용해야 되냐? 그런 질문도 많이 해요. 이게 뭐 본인의 장점을 대답하는 거랑 연관이 되죠. 보통 이제 매니저분들이 좋아하시는 대답은 뭐 팀 플레이어라든지 아니면 뭐 I learn fast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매니저분들이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장점을 정말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왜 이 유닛에 꼭 하이어가 되는지 팀 플레이어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널싱에서. 그래서 왜 내가 어떻게 팀 플레이어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고 그런 뭐 내가 왜 너를 고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 한 3가지 정도 준비하셔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클리니컬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뭐 한 개 정도 물어보는데 안 물어볼 때도 있고 그냥 어떤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클리니컬한 그런 거는 그냥 트레이닝 하면서 가르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물어보는 데도 있고요. 보통 이제 물어보면 한 질문 하나 정도 하는데 거기에 대답을 잘 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틀렸다고 해서 그걸로 면접에 붙네 안 붙네를 이렇게 결정짓는 것 같진 않아요. 보통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건 제 경험으로는 이제 어떤 한 이제 시나리오를 줘요. 이 환자의 뭐 심틈이 어떻고 바이럴 사인이 어떻고 뭐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데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대부분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뭐 뉴모토락스라든지 sepsis나 뭐 septic shock, ICU 같은 거는 shock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사인과 심틈 그리고 이제 인터벤션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뭐 본인이 아는 게 나오길 바라면서 하지만 뭐 틀렸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뭐 너네 나한테 질문할 거 없냐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매니저분들이. 한 질문 적어도 한 2-3개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좋은데 뭐 뉴그레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새로운 잡을 시작할 때 저는 그런 걸 많이 물어요. 내가 특별히 준비해야 되는 게 없냐 라든지 아니면 뭐 공부해야 될 게 없냐 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뭐 되게 사소한 궁금한 거 있잖아요. 뭐 인터뷰가 끝나면 언제쯤 너네한테 연락을 받을 수 있냐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거 없냐 근데 없는데요. 이거는 좀 이 잡에 대해서 별로 좀 약간 관심이 없다는 그런 약간 태도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한 2-3개 정도 질문 준비하셔가지고 물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땡큐 카드를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땡큐 카드를 직접 준비하셔서 인터뷰 끝나고 직접 주셔도 좋고 저는 이제 대부분 이메일을 쓰는데 이메일 이제 간단하게 뭐 그날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기억 남는 것들 그런 거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 좀 인상 깊었다. 그리고 뭐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그 유닛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나는 이 잡을 정말 원한다. 빨리 너네한테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대부분 매니저분들이 답장은 안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답장 문자가 딱 한 번 있는데 그 잡은 안 됐었어요. 네, 근데 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답장이 오면 그 잡이 되고 답장이 안 오면 또 그 잡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부분 매니저분들이 이제 답장이 안 오고 며칠 뒤에 이제 HR에서 전화가 와서 이 잡이 됐다. 그래서 오퍼를 받았기 때문에 땡큐 이메일을 쓰시고 나서 답장이 안 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인터뷰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이 짧은 영상 안에서 막 얘기를 하려니까 간단하게 정말 기본적인 것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만 오늘 멘션을 드렸고
또 인터뷰에 대해서 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든지 그러면은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고 아니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